MBC의 기상캐스터이며 유퀴즈에 출연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알렸던 기상캐스터 오요한나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유망하던 기상캐스터였기에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그녀가 사망한 데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죽음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녀를 죽음으로 밀어넣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부고 소식 직후 유족들은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관련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사망 원인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억울함을 담은 유서를 작성했는데요. 유서도 가족들이 공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가 담긴 내용이었고 비밀번호가 풀린 고인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 총 2750자의 유서를 작성한 것인데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원고지 17장 분량의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유서에는 오요한나보다 먼저 MBC에 입사한 기상캐스터가 오보를 내고 오요한나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도 있었으며 퇴근 시간이 지난 뒤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로 회사로 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내용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요한나가 유퀴즈 온 더 블럭 예능 프로그램 섭외를 받자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 라며 오요한나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유퀴즈 사건 이후 오요한나와 그녀의 동기인 금채림을 왕따시키기 위해 이 두 명을 제외한 기상캐스터 4명으로 구성된 단톡방을 새로 만드는 유치한 짓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간혹 이런 사건에서 피해를 받았으면 주변에 알려야지 왜 가만히 있었냐며 피해자를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요한나는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애썼습니다. 사망 전 MBC 관계자 4명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MBC는 오요한나의 죽음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에서 그녀를 보호해야 할 회사가 간신히 도움에 손을 내밀은 그녀에게는 회사가 내동댕이 친 것이나 다름없었겠죠. 이런 사실이 퍼지자 MBC 측에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고인이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는 입장과 함께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현재 안타까운 청춘이 생명을 달리한 것을 두고 관련도 없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은 양 MBC 흔들기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개했습니다. 실제로 오요한나가 사망 전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조금이나마 추측해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어서 내가 기상팀 존폐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나 라며 자책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혔던 이들을 언급하며 책임감 없다는 취급을 당했다 등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았죠. 결국 유족들은 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직장 동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족은 소장에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괴롭힘이 2년 동안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이죠. 오요한나가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사실 오요한나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느낌이 들었고 연습생 때 맨날 우는 게 일상이었다는데요. 일화를 하나 말하자면 갑자기 반찬통 하나를 주곤 여기에 삼시세끼 고구마, 닭가슴살, 감자를 넣어 먹으라고 소속사에서 말했는데요. 애들과 앉아 나눠 먹어야 했는데 당시 요한나는 너무 비참해서 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아이돌 꿈을 접고 기상캐스터가 된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었죠. 이후 2019년엔 제89회 춘향선발대회에서 수구로 선정됐고 같은 해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선 본선에 진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2021년 5월에 기상캐스터로 합격해 지금까지도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젊은 청춘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던 데에는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에게 요한나의 지인은 쇼를 해라 쇼를 이라며 분노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고인이 세상을 등지고 닷새가 흐른 뒤인 일이 끝나고 차에 타면 와르르 무너진다 며 지하 주차장 작은 내 차 안은 내가 가장 많이 우는 곳 이젠 마음이 어디까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든 나아져 보려고 노력하고 웃고 할 수 있어 다짐하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또 다른 폭탄을 보낸다. 이제 그만 힘내고 싶다. 고 썼는데요. 또한 A씨는 또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던 날에는 뉴스 준비 내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참담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이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세상을 부숴버리기도 한다. 우리 예쁜 말은 어때? 등에 글을 쓰기도 했죠. 이를 갈무리해 올린 고인의 지인은 내가 죽인 후배의 죽음은 마음이 안 아파? 그래서 내 아가 X 놀려서 우리 언니 죽였니?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아님? 이라며 A씨에게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해당 기상캐스터들에게 사람 괴롭혀 죽인 살인마 보러 왔습니다. 지금은 누구 괴롭혀요? 방송 언제 나오냐? 연진이처럼 집에서 MBC에 광고 해주고 나오냐? 사람입니까? 등의 댓글을 달았는데요. 오요한나가 명백한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게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네티즌들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유족들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리고 요한나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실제로 오요한나는 유서에 사는 게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벌어질 듯 아프고 명치 찢어질 것 같은 것도 지긋지긋하다 며 가해자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유족들에 따르면 고급 인력을 박봉에 이용한 MBC에 문제도 있어 보이는데요. 오요한나의 1년 연봉은 1,600만 원인데 월에 13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인데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원고 작성해야 하는 일이죠. 생체 리듬이 바뀌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직업인데요. 오요한나 전임자도 지각을 했던 것이고 지각 이후 오요한나로 변경된 것이었죠. 실제로 오요한나는 우울증으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지인과의 문자 대화를 보면 신체적인 고통까지 와서 심장 쪽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는 SOS를 쳤죠.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악랄한데요.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 만큼 그만두기 어려우며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제대로 된 사정도 모른 채 뭐가 힘들다고 그만둬 같은 반응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언어적 괴롭힘은 직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괴롭힘 중 하나인데요.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발언, 반복적으로 능력을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말,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까지 하죠.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장기적으로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주기 마련인데요. 또한 직장 내에서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것은 협박과 같은 심리적 압박입니다.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불이행 시 불이익을 준다는 식의 위협은 피해자를 끊임없이 공포 속에 살게 만들죠. 게다가 직장 내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따돌림을 당할 경우 집단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대화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무력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요한나 씨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세상을 뜨는 것 말고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걸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신적으로 몰리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녀를 죽음의 길로 내몬 것은 가해자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된 인원들은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만큼은 고통 없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 오요한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